팔뚝 절단술을 한 2,000회 정도 했어요. 2,000번. 이제 최초로 도입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앰뷸런스. 여기는 이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하고 이 라레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제 양대 산맥인 거예요. 라레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뭐죠? 오늘 하기 전에 무시. 의학의 역사. 저는 비소입니다, 비소. 저는 이거 리스턴 박사님. 네, 대머리 아저씨가 누구냐면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이고요. 네. 이게 뭐 장군이 아니라 이거 다리 절단하는 칼입니다. 외과 의사시고 여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해부학? 해부 아니 이거 수술 이 사람이 이제 마취 안 해가지고 잡혀 야, 있잖아. 해부는 사람 살아있는데. 야, 씨 누가 봐도 살아있는데 해부라니. 이게 이제 굿즈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나 저기 컵도 있는데 여기다 물을 담으면은 비소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팔아요? 레벨업 스토어라는 데서 파는데 링크를 어차피 저희가 달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나폴레옹 군이 진짜 최강이었잖아요. 유럽 최강국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만들어준 군의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 군의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 정확히 잘 모르죠. 그쵸, 잘 기억이 솔직히 안 잘 나요. 모르죠.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나폴레옹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의 군사 전략 같은 게 정말 대단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막 침범하고 그쵸 무시했던 왕정 애들이 다 무릎을 꿇고 포격적 대장 아니었어요? 포격전도 잘 썼는데 기병대를 진짜 잘 운영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열보병이라고 하면은 뚜벅뚜벅 가서 퉁퉁 쏘고 막 하잖아. 그걸 엄청 잘 사용했던 장군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별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작은 거인. 키가 얼마인지 알아요? 110? 초반 아니야? 160초? 170 정도 됐다고. 뭐야? 실제로 작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왜 작아 보였냐면은 이 사람이 주로 운영했던 기병대가 귀족 출신들밖에 못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가 평균 키가 174예요. 거기가 있으니까 작아 보여서 아 작다 했는데 이 당시 프랑스 평균 키가 160 초반이야. 그러니까 170이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는 건 굉장히 좀 오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이 사실은 프랑스 사람도 아니에요. 뭐야?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한미한 귀족이었는데 이제 프랑스로 가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 국경절에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 당시에 했던 뭐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국경절에서 하긴 좀 그렇다라고 해서 요새 이름은 빠졌는데 여전히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인 앵발리드에 묻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사망하셨는데 유해를 옮겨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이게 근데 아이러니해요. 이 당시에 프랑스 상황을 보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 사람이잖아.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왕정 그만하고 우리 공화정 하자. 우리 시민한테 힘을 하자. 근데 나폴레옹이 뭡니까? 황제죠. 황제가 됐죠. 프랑스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엠페러가 됐어 그때. 왕정으로 갔다가 공화국 했다가 제국했다가 공화국 했다가 나치 프랑스 했다가 다시 공화국하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 프랑스가. 그러면은 굉장히 혁명을 무기로 돌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정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나폴레옹 후예들은 나폴레옹 몇 세 이렇게 이름을 사용해요. 사실 이게 이제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임영환 박사님이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나폴레옹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를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 지휘 아래 프랑스 육군이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전술도 잘 썼는데 대전략도 굉장히 잘 짜. 전쟁을 할 때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는 법이 거의 없었대요. 항상 아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작부터. 짜고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숫자적으로 열세인데 막상 붙을 때 보면 전투별은 프랑스가 또 숫자가 많아서 싸먹어서 죽이고 싸먹어서 죽이고 싸먹어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나폴레옹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대군은 병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군사가 많으면 짱이다. 그런 상황을 되게 잘 만들었대.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 양반이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필러를 잘 써서 엄청 잘 썼어요. 이 당시에 프랑스 파리가 엄청나게 의학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뭐 19세기 초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놀라웠을 거예요. 우리 인간 다 할 수 있네. 우리가 볼 때는 뭐 해롭겠지 하지만 다 할 수 있네. 약간 이 시대니까. 이게 그래도 혁명 이후에 프랑스잖아요. 더 이상 신분이 아닌 능력만 있으면 나도 의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률가는 상대적으로 상류층이 되게 좋아했어. 우리 집안에서 뭐 진승이가 나 법률가 할래요. 그럼 그래 법률가 좋은 직업이지 해. 우창이 저 의사 할래요. 그럼 그거 좀 고생인데 너 할 거야? 그런데 밑에 있는 층에서는 법조인은 그러면 내가 상류층하고 붙어야 되는데 의사는 쟤네들도 조금 덜 한단 말이에요. 경쟁이 조금 덜. 내가 의사가 되면 계급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능력 있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의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되게 뛰어나져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에꼴드 상태, 이거 의학교거든요. 이게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교육의 질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다고 하는데 학교 수준을 보면은 그 대학교에 이제 정교수가 12명, 그리고 이제 펠로우, 조교수죠. 그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개판이었던 거야. 사단의무대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 명이 막 여러 명 가르치고 뭐 한 명이 막 100명 가르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해갖고 돈 주면 그냥 해서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래도 상당히 체계화된 교육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당시에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거라서 파리에서 활동했던 의사들이 대단해요. 근대적 피부과를 확립한 알리베르, 그리고 조직이 생리적 최소 단위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해부병리학의 대가, 비샤, 그리고 이제 청진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라인에크. 근데 이제 제가 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만든 청진기는 이렇게 해서 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직접 가슴에 의사가 귀를 대야 됐었거든. 그거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과 환자들을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피넬. 이 양반도 다 파리 이 당시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내과 과장 코르비사르, 피넬 이 두 명은 아예 나폴레옹의 혁명 동지예요.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군의관이네, 군의관이고. 그래서 피넬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병원들을 다 바꿀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계기가 뭐 옳은 주장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 사실. 나폴레옹이 든든하게 뒷배가 있었구나. 나폴레옹이 딱 받쳐준 거예요. 내 혁명 동지가 하는 말인데 해라. 그리고 코르비사르는 이제 내과 의사니까 주치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심장 전문이었거든요. 썰이 있어요. 초상화만 봐도 이 사람 뭐가 문제겠는데 이렇게 받쳤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 봐서도 어려운데 초상화는 이거는 진짜 말기. 누가 봐도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태. 그리고 나폴레옹이 심장 문제가 있었다기보단 치질 같은 게 고생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좀 치질을 잘 봤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군을 최강으로 만든 사람들은 피넬이나 코르비사르가 아닙니다. 군의관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페르시라는 사람하고 라레라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와 라레? 근데 사실 라레가 완전 메인이에요. 페르시도 대단하거든? 근데 라레가 괴물이라서 그래. 일단 페르시부터. 페르시는 피에르 프랑스아 페르시. 이름은 이제 프랑스어인데 이렇게 되면 되게 귀티나 보이잖아요. 알고 보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외과 자격을 따자마자 군의관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군의관을 가면 돈도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라레보다 연배가 한 12살 위에요. 띠동갑이야. 그래서 이제 라레의 전임자입니다. 1792년. 오스트리아 침공부터 활약을 해가지고 1805년에 지병으로 이 사람이 물러나요. 그때까지 이제 13년을 전장에서 굴렀던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의료행위가 군의 사기와 지속적인 전투 능력에 있어서 나폴레옹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그걸 실제로 밀어줘요. 그래서 페르시가 뭘 하냐? 최초로 구호부대를 운영합니다. 구호부대가 뭐냐? 부상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거를 구조해서 이송하는 전문 부대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3명이서 같은 부대야? 옥창 총 맞았어. 그러면은 구호부대가 오는 게 아니라 나랑 진성이가 전에 보니까 이거 맞았을 때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서 틀어 맞고 그 다음에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고 주워 들은 걸로 하니까 당연히 예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게 목적인데 얘를 이송하는 거랑 이게 컨플릭트가 되잖아요. 인력이 또 분산되는. 그럼 뒤에 있는 분대장이 우찬 버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는 안 다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지. 갔다 올게. 뭘 갔다 와. 버티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호부대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응급처치 지식을 군의관들한테 배운 의무병들이 와서 구조하고 고치는 거죠. 의무병들이 나폴레옹이 만든 거구나.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죽는 것도 문제인데 싸울 때 나랑 이제 진승이 살았어. 우찬이 죽었어.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 거기 있어. 솔직히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밥도 같이 먹고 전운데. 근데 구호부대가 와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우리가 전투 끝나고 병문안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막 나 이제 후방 간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다. 우리도 좀 보호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차이를 보였던 거고, 이 페르시가 또 본인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팔뚝 절단술을 한 2,000회 정도 했어요. 2,000번. 이게 사망률이 고작 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팔뚝이니까 다리보다는 아무래도 그런데 좀 얇긴 하지. 그리고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논문을 보면은 좀 약점이 있는 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3일 정도 봤는데 안 죽었으면 오케이 살았어. 다음부터 이제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제 2%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3일 살았다는 건 과다 출혈로 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술 자체는 잘 된 거죠.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제 멋있는 게 남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은 행복하다. 비록 그들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죽는 환자가 많았죠 사실은. 페르시만 해도 좀 대단하죠. 근데 라레는 한 차원 위에 있습니다. 도미니크 장 라레.
이 사람이 이제 1797년에 나폴레옹 따라서 종군했고 이제 페르시가 1805년에 전역하니까 그때부터 외과 총지휘관을 맡아서 1815년까지 했던 이제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계급 자체도 높아요. 25번의 전쟁에 참가했고요. 대규모 전투만 60회, 소규모 전투는 400회 이상을 참가한 베테랑입니다. 그냥 베테랑이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베테랑이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3번이나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레지옹 도네르 군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최고 군장. 그리고 남작 서운도 받았어요. 경이에요, 경.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야.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도입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앰뷸런스. 자동차는 없으니까 마차에 이런저런 기구를 싣고 이동하는 야전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따가닥따가닥 달리면서 안에는 마부랑 들것병, 위생병이 타 있어. 그래서 이 마차가 딱 도착을 하면은 아무래도 페르시가 했던 구호부대는 도보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딱 전장에 도착해가지고 저 사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송병이 빠르게 달려가서 마차에 싣고 가니까 기동성이 확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 차원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마차는 누가 봐도 마차가 달리고 있잖아. 이렇게 표시를 한 구호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부대원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의무병이 달리고 있다 이러니까 그걸 보면은 막 사기가 쫙 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활약한 전투가 있는데 이집트 원정을 갔었어요.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맘룩을 아주 개박살을 내거든. 우리가 보면 전열보병 이게 바보 같잖아. 그 약간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전열보병이 전열보병이랑 싸울 때 그런 거고요. 전열보병이 그렇지 않은 기병이나 보병이랑 싸우잖아요. 그럼 무적입니다. 사실상 인간 기관총이야. 따따당 쏘고 뒤로 가고 따따당 쏘고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죽는 거야. 이때 이제 이양변이 하루에 1,900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진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전쟁 초기에 벌어졌던 보르디노 전투에서는 48시간 동안 200명의 팔다리를 자릅니다. 이 양반이 평균 4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기록이 17초예요.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절단술의 양대 산맥. 여기는 이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하고 이 라레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제 양대 산맥인 거예요, 라레가.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으로서도 대단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전상자 분류법. 지금 우리 트리아지 하죠. 우리 그거 트리아지. 시험에도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급한 사람은 붉은색, 당장 급한 건 아닌 환자는 노란색, 그다음에 경환자는 뭐 녹색, 가망이 없으면 검은색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사물을 분류한다라는 프랑스어 트리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트리아지가. 앰뷸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분류가 필요하구나. 이송을 해서 와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이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인드도 너무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장에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칼 들고 뛰어다니면서 절단술 필요하면 절단술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성이 프랑스군에서는 당연하고 적군에서도 그런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박살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고 아예 이제 두 번째 은퇴 당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폐가 되잖아요. 그때 영국 장군이 라레가 이제 뛰어다니는 거 보고 저 사람한테는 총 쏘지 말아라. 저 사람은 군의관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 뛰어다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총을 맞았으니까 조준 사격이 아니라 눈먼 총에 총을 맞아서 쓰러졌어.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이제 잡혔으니까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군의관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살렸고 너무 많은 공헌을 했어,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래서 사형 선고가 돼요. 근데 장교가 와서 몰래 풀어줍니다. 영국 장교가 와서? 왜냐면 너무 존경하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냥 그래 풀려나. 그래서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활동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군진의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후에 군의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베네핏은 사실 영국도 보긴 했지. 엄청나죠. 이 사람이 본 전상자 분류법이나 앰뷸런스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나라가 같이 수혜를 보는 거니까. 나폴레옹도 이 라레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프랑스 육군이 만약 감사의 의미로 동상을 세운다면 그거는 라레다. 라레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장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고 프랑스가 이렇게 발전을 했었구나. 약간 저는 프랑스 생각하면 조금 예술은 하지만 모자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싸움 못하는? 약간 그런데 아니었어요. 역시 나폴레옹의 육군은 최강이었고 당연히 군의관도 최강이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KBS 이 채널 셀럽병사의 비밀 나온 거죠? 많이 봐주셔야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예. KBS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봐주셔야 됩니다. 전체 시청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2049 시청률이 1%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가는 거래요. 그러면 헬프님들이 봐주시면은 볼만합니다. 이낙기 생각보다 대사가 많아요. 1화에는 우창현 선생님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1화에도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리고 나오는 전문가분들,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찐 그 씬의 전문가예요. 전쟁 전문가다, 아니면 뭐 2차 세계대전 전문가다, 아니면 뭐 당시 유럽 전문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더 재밌는 의학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